착하게 살수록 무시당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대했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무시와 무례한 언행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기고 정작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그 상황을 곱씹으며 자신을 자책하지는 않으셨나요? 스스로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거나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탓하며 상처 입은 마음을 홀로 다독였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배려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당신의 그 따뜻한 배려가 자신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 마음의 온도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심리학적 통찰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깊은 배려를 만만한 약점이 아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중받는 태도는 타고난 카리스마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온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이 증명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존중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자신을 대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무게감입니다. 물이 깊을수록 잔잔하지만 거대한 배를 띄울 수 있는 힘을 가지듯 우리 마음 또한 구체적인 태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가볍게 보지 못할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마치 아무나 드나들고 발을 들여놓아도 제지하지 않는 울타리 없는 평원과 같다면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규칙이 살아있는 깊은 숲과 같습니다. 이 숲은 평온해 보이지만 함부로 선을 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드러내죠. 지금부터 당신의 내면의 그 단단한 숲을 가꾸고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가볍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시당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관계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의 무례한 농담이나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서둘러 웃어주거나 구구절절 변명을 덧붙인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이런 즉각적이고 과도한 친절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자극을 주어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 힘없이 휘날리는 마른 잎처럼 당신의 중심이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반면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마치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다룹니다. 호수의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속은 거대한 배를 띄울 수 있는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져도 즉시 요동치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대신 그 돌의 무게를 오롯이 받아들이며 천천히 파동을 넓혀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 그 자극을 자신의 내면으로 즉시 받아들이기보다 잠시 멈추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활용해 상대의 무례함이 갈 곳을 잃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구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술은 5초의 침묵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발언이 끝난 뒤 바로 대답하거나 미소 짓지 말고 단 5초만 고요하게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눈을 응시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그 무례함을 해독할 시간을 벌어주고 상대에게는 네가 방금 실수를 했다는 강력한 무언의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고요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침묵을 지킬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내면이라는 깊은 물속을 감히 가늠할 수 없어 긴장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존중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는 심리적 경계선의 선명도에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분들은 대개 자신의 공간을 타인이 무분별하게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을까봐 혹은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두려워하며 상대의 무리한 부탁이나 무례한 언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방어의 포기라는 점입니다. 나의 온기를 지켜낼 선명한 울타리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바람 부는 벌판 위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꽃일 뿐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마치 자신만의 고유한 규칙이 살아있는 깊은 숲과 같습니다. 이 숲은 평온해 보이지만 함부로 선을 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드러냅니다. 숲의 주인은 아무나 드나들며 나무를 베거나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다채로운 울타리를 세우고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울타리는 타인을 배척하기 위한 공격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소중한 걸작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고 따뜻하게 환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드는 영양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거절이 두렵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보세요. 이 한마디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며 명확한 선을 그을 때 타인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만드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실패와 비난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분들은 대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찾으려 애씁니다. 이들은 실패를 자신의 인격이나 존재 가치와 직접 연결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그것을 곧바로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며 자책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다음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마치 타인의 입술 끝에서 피어나는 바람에 일렁이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술 끝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 결과로 인식합니다. 과학자가 실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통해 얻은 정보를 데이터로 바라보며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으니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군 이라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타인의 비난 또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낮은 인격 수준이나 결핍을 투사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이 정보를 냉정하게 분리하여 바라볼 때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실천법은 자기 객관화의 훈련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비난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과 나라는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직장 상사에게 업무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수행한 업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경영하는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으십시오. 이 깊은 자기 신뢰의 뿌리가 단단해질 때
당신을 흔들던 외부의 폭풍은 힘을 잃고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차이는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타인의 무분별한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기 위한 심리적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초의 침묵, 심리적 경계선의 설정, 그리고 자기 객관화의 훈련을 일상의 작은 틈새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색하고 침묵하는 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나를 지키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그 고요하고 단단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정보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건넸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깊은 호흡을 한번 내뱉으며 5초간 머물러 보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구에 대해 정중하게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당신만의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 마음의 온도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은 더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과 진심 어린 위로를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존귀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만의 고유한 온도를 지키며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